2021년 3월 31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인데요.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의외로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이 되는 경우 양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본인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번 사건도 상속으로 받은 토지가 경매가 되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요. 청구인은 상속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임야가 2014년 3월 20일 경매가 되어 매각이 되었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국세청은 경매 낙찰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했어요. 2020년 6월 16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어요. 2020년 6월 23일 이의 신청을 했으며 2020년 11월 18일 심판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간단해요. 임의경매로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해요. 국세청의 의견도 간단해요. 임의경매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고 해서 양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논리적인 다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양도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세법이라는 것이 문자로 구성된 추상적인 논리를 써놓았기 때문이에요. 양도라는 것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는 문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경매가 유상 이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경매를 해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양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를 갚은 것도 양도라고 보면 이해가 조금은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 부채가 1억이 있는데 토지를 주고 1억 부채를 상환했다고 하면 1억의 토지를 판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요. 토지 팔아서 1억 현금으로 부채를 1억을 갚는 것과 동일한 효과예요. 1977년 11월 17일에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했어요. 2012년 7월 26일 임의경매가 개시가 되었어요. 2014년 2월 27일 매각이 된 상황이에요. 매각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어서 청구인이 받은 돈은 없게 되고요. 조세심판원의 논리를 쉬운 말로 설명을 드려요. 토지를 경매로 매각하는 것과 직접 매각하는 것은 동일하다.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어도 양도에는 변함이 없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유상양도에 해당이 된다. 경매를 통해서 팔아도 양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납세자가 패소한 사건입니다.